당잠사로 이어가겠습니다. 출발 준비까지 이제 한 20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5월의 첫 거래일 어떤 일봉으로 한 달을 시작하게 될까요? 4월까지의 움직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5월 증권가에서는 그 추가 상승 동력을 찾는 한 달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최악은 지났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는데요. 그 모멘텀을 찾는 한 달 동안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럼 5월 첫 거래일 지금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에서 어떤 흐름 나타나고 있는지 점검해 보죠.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혼조 양상으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앞서서 8시 구간에서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나쁘지 않은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상승 탄력 붙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지난주에 실적 쇼크로 7%의 급락이 나온 LG 에너지솔루션이 소폭의 반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마찬가지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바이오가 최근 상승 동력 부재합니다. 알테오젠 0.5% 하락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의 움직임으로 넘어가 볼까요? 휴젤은 실적 잘 나왔고요. 4월에 수출 실적이 잘 나왔고요. 이런 움직임 안에서 보톡스, 미용 쪽 힘 받아가고 있습니다. 휴젤, 클래시스 나란히 0.5에서 6% 상승 움직임.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 실적 내놓고 나서 쭉 빠졌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애프터마켓까지 추가 하락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장은 일단은 강보합권으로 더 빠지진 않고 있습니다. 거래량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종목들의 특징도 볼까요? 확실히 오늘은 원전 쪽 힘 받아갈 것으로 보이네요. 두산 에너빌리티 29,550원에 3% 가까운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요. 한전산업, 한전기술 모두 다 강세입니다. 보성파워텍과 G2파워 같은 종목들도 급등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STO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였었던 이 민주당 정책 테마 쪽으로는 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오션이 11%의 급락을, 또 이재명 후보 인맥주로 알려져 있는 동신건설이 15%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YG플러스가 4%, YG 엔터테인먼트, 하이브까지 엔터주들은 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흐름들 체크해보면서 이 내용 반영해서의 특징 포인트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반도체가 오르고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AI 관련해서 인프라 그리고 하드웨어 쪽에 영향을 미칠 빅테크의 성적표가 매우 중요했었는데요. 간밤까지 해서 모든 성적표 공개가 다 됐습니다. 지난주에 구글은 캐펙스가 유지됐고 호실적을 기록했고요. 우리 쉴 때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성적표가 먼저 공개가 됐는데 이 두 기업이 매우 잘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에 이어서 캐펙스 투자와 관련해서도 메타는 상향 조정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640에서 720달러까지 상향 조정하면서 기존 밴드보다 캐펙스를 아주 시원스럽게 상향 조정했는데요. 그 배경에는 데이터 센터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일단은 내년까지 해서 계속해서 AI 인프라 수요가 강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병목 현상은 2026년까지 지속될 거다. 그러니까 공급 대비 수요가 초과하는 현상에 대비한 인프라 투자 확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걱정했었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쪽에서 최근 AI 데이터 센터를 다소 프로젝트 지원한다라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를 불식시킬 내용이었었고요.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을 보고 관세 우려를 불식시켰다라는 해석까지 월가에서 함께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간밤 나스닥이 다시 한번 51선을 돌파하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런데 아마존과 애플의 경우에는 시간에서 좀 급락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큽니다. 일단 아마존의 경우에는 헤드라인 넘버 쪽에서 실망감이 컸어요. 구글 대비 클라우드 쪽 장사를 잘 못했고 2분기 가이던스도 약할 것으로 보면서 관세 여파까지도 함께 영향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월가에선 해석하고 있습니다. 캐펙스 투자와 관련해서는 아직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작년 기준점이 750억 달러거든요. 이 부분도 업데이트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구글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대체적으로 좋았다. 이 때문에 AI 수요에 있어서는 크게 우려할 바는 없다라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물론 관세 여파는 확인해 봐야겠지만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나마 안도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새 섹터 하드웨어 인프라 쪽으로는 강세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AI 변압기와 관련해서 지난주 정전 이슈도 있었고요. 송전망 함께 올라오면서 주간 단위로 나란히 변압기와 송전망이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국면입니다. 여기에서 추가 상승 동력이 될 수 있을지 빅테크의 성적 소화를 확인해 봐야겠고요.
AI 반도체 쪽으로는 주간 단위로 모조리 하락이었습니다. 한화비전 같은 경우에는 한미 반도체와의 최근 이런 잡음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노이즈 속에서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죠. 오히려 한미 반도체가 SK하이닉스 쪽으로 납품하던 부분을 한화비전이 가져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게 보셔야겠고요. 정통 반도체 쪽으로는 다 약한데 빅테크의 실적 호조와 4월 반도체 수출, 반도체가 거의 다 했다라는 측면 함께 나오고 있고 4월 디램과 낸드 가격도 전월 대비 강세 움직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긍정적인데 여전히 엔비디아 쪽으로는 답답한 기조를 보이고 있고요. 더불어서 간밤에 업데이트가 된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도 48.7로 발표가 되면서 예상보단 잘하긴 했는데 기준치인 50 확장 국면을 아직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의 연결고리가 깊은 매크로 지표인 만큼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아주 강력한 동력을 제기하기엔 아쉽다라는 부분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전략 잠시 후에 점검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앞서 프리마켓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산업, G2파워 다 튀어오르고 있는 것 확인해 보셨죠? 8시부터 이쪽으로 거래가 많이 쏠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주말 사이 우리가 쉬는 동안 나온 내용 때문이었는데요. 우리가 기다렸었던 5월의 잠재적인 모멘트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왔습니다. 한수원 쪽에서 체코 원전 이 사업자 최종 이 계약자로 선정됐다라는 내용이 전해졌고요. 56호기 신규 건설에 들어가서 2027년에 이제 가동하게 됩니다. 이 본계약을 다음 주 5월 7일에 사인한다라는 내용까지 전해졌습니다. 너무 긴 시간이 걸렸죠. 2022년에 한수원의 첫 도전이 있었고 작년에는 이 프랑스를 밀어내고 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를 밀어내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3월에 본계약 체결할 거야 라는 이야기가 가이드라인으로 나왔었는데 5월로 미뤄진 이유는 아시겠지만 웨스팅하우스에서의 지재권 분쟁도 있었고요. 경쟁사인 프랑스 쪽에서 이런 목리를 부리기도 했었습니다. 어찌됐든 다음 주 본계약 체결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36년부터의 가동 체코 원전 비중을 37에서 50%까지 늘리겠다는 이 계획 속에서 테멜린 원전도 새롭게 짓겠다라는 계획이 체코 원전에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우선권을 따내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월 한 달 동안 원전주는 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세론에 대한 우려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자리. 일단은 오늘 프리마켓에 움직이는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 프리마켓에 들어가 있지 않는 종목들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대다수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정기술 같은 경우에는 7%의 급등 양상을 나타내면서 4월 한 달 동안 덜 간 종목 쪽으로 프리마켓에 조금 더 탄력이 붙고 있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리마켓이 시그널을 준 거고 정규장에서도 이 분위기를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많이 올라간 쪽은 챙기고 덜 간 쪽은 지금도 자리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장인데 1분기 실적은 조금 아쉬웠지만 추가적으로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 SMR 계약 그리고 미국의 가스터빈 2개사 그리고 미국 외 10개사와 현재 공급 계약 논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 모멘텀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증권가의 시각이 있습니다. 세론과 좀 더 즐길 자리 그 안에서의 고민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죠. 마지막 포인트는 엔터 그리고 한알령 해제 속에 수혜를 받을 섹터입니다. 오늘 개장 전에 나온 한 단독 보도인데요. 타사 단독 보도인 만큼 팩트체크는 한 번 더 저희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내용부터 체크를 해보시면 굉장히 달가운 뉴스거든요. 중국의 CCTV에서 올해 하반기 K-팝 아이돌을 대거 초청해서 한중 공연을 합작으로 연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베이징 소재 한국 공연기획사에 CCTV가 보냈다고 합니다. 국영방송이죠. 베이징 포함해서 6개 대도시에서 한 3만 명 규모로 공연이 이루어지고 이 부분을 전국적으로 방송할 거다. 정말 큰 행사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여기에 참여 희망 아이돌을 보니까 BTS, 세븐틴, 스트레이키즈 이런 정상급 아이돌이 대거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본격 신호탄 정말 5월에 쏘아붙일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한알령 일지를 쭉 보시면 노력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우리 정부의 노력이 시작됐고 중국에서도 화답하는 움직임이 1년 내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희망 고문이 아니라 이번엔 다를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한알령 해제 그리고 한중 회담까지 시진핑의 방안과 관련된 기대감도 있을지 이 부분 체크해 봐야겠고요. 이미 지금 엔터와 콘텐츠는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나타내고 있고 엔터는 신고가 영역이죠. 현재 하이브, SM, JYP, YG 모두 다 프리마켓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트리 중앙과 스튜디오 드래곤도 현재 자리에서 프리마켓 상승 움직임 타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까지 마찬가지로 빨간불 들어와 있거든요. 그 넥스트 레벨 고민해 본다면 신고가에서 가장 수익을 엔터로 더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덜 간 쪽으로 기회 찾아볼까요? 지금부터 고민해 보죠. 자리 옮겨서 Q&A로 가겠습니다. 동시효과 이제 체결까지 1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프리마켓이 정교장에 많은 힌트를 줬을까요? 두 분과 함께 5월의 첫 거래일 대비해 보겠습니다. 정태근 미르경제연구소 이사, 오현진 루체 인베스트 팀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5월도 잘 부탁드립니다. 두 분 표정이 많이 활짝 웃어주세요. 네. 일단 5월 첫 단추가 중요할 텐데요. 지금 동시효과 체결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약보합권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많이 빠지진 않고요. 2,550선, 코스닥은 조금 더 빠지네요. 710선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 이사님, 네. AI 낙관론으로 미장이 올랐는데 장 마감하고 나온 아마존과 애플이 살짝 분위기를 흐려놓거든요. 네네. 빅테크 성적표 다 보셨을 텐데 AI 하드웨어와 인프라 문제 없이 잘 갈까요? 죄송한데 그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달이 바뀌게 되면서 주도 섹터가 바뀐 경우가 있고 순환매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AI가 아무래도 좀 이슈가 됐기 때문에 기대를 할 만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게 그 역할을 해줄지에 대한 부분들은 죄송하지만 저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약간 애매한 스탠스를 말씀드린 이유가 일단 4월달에 한번 리뷰를 해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 증시 191이 이슈를 해가지고 비만 치료제가 좀 강세를 보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테마가 계속 우위를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다르게 국내 자체 같은 모멘텀으로 이렇게 테마가 형성이 됐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시장 열려봐야 좀 알 것 같다. 그쵸. 지금 삼성전자가 0.9% 하락으로 프리마켓이랑 또 다르고요. 하이닉스도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허수도 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진행되는 분위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완전히 대장주가 바뀌는가 이 부분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MTN 방송 채팅창 보니까 네로님께서 역시 5월은 세론인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단은 스테이 해주세요. 아직 팔고 떠나진 마시고 기다려보자 이런 의견 들어봤고요. 오늘 주인공이 될 원전 쪽 오현진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한수원 체코원전 5월 7일에 이제 본계약 체결합니다. 기다렸던 내용 받아들면서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 상승하네요. 근데 못 갔던 한정기술 이쪽으로 더 튀어오르고 BHI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긴 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직전 고점을 뚫지는 못하고 있어서 오늘은 팔아야 될까요? 아니요. 일단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보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원전은 이제 구조적인 성장 초입 구간에 왔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AR을 통한 전력 수요 폭발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전력 기반으로는 이런 수요들을 충족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원전이든 아니면 신재생이든 앞으로도 전력을 이제 키울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어쨌든 화석연료를 늘릴 수는 없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한 명의 단독으로 이제 화석연료
연료 시장을 다시 한번 뭐 키운다? 이것은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제 원전과 신재생은 동반 성장하는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대형 원전과 이제 소형 원전 SMR을 구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역시 이제 같이 성장을 하는 겁니다. 또 이제 대형 원전 업체가 SMR도 영위하고 SMR 업체가 대형 원전을 같이 영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동반 성장이고, 물론 최근에 이제 시장의 초점은 SMR에 맞춰져 있기는 하죠. 대형 원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SMR에 조금 더 포커스가 있는 종목으로 압축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각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수원 컨소시엄에 이제 참여하는 기업 중심으로 보면 아무래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가장 주목받을 수밖에는 없겠죠. 그래서 원전 관련된 핵심 설비들을 현재 생산을 하고 있고, 소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계 기업인 뉴스케일 파워와 일찍이 이제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MR 시장이 성장했을 때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요. 다만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담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고, 신규 접근을 하실 분들은 조정을 이용해서 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신규 접근 측면에서는 한전 기술이 기술적인 부담이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는 좀 더 적어 보여요. 그리고 한전 기술도 일찍이 이 SMR 설계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SMR 관련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주는 긍정적인 시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신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한전 기술이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겠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론이라 이제 팔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는데 여기에 있어서 오히려 조정 시에 들어갈 종목과 더 갈 종목을 체크해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잠둘님께서 원전은 오늘은 몰라도 앞으로 쭉 오를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유 팀장님과 또 통하셨네요. 종목 한전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대장 체크해봤습니다. 다음 엔터주, 여전히 동시호가 구간에서도 프리마켓과 함께 동일하게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대규모 한중 공연 기획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단독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어서 팩트체크는 필요할 텐데 일단은 한한령의 해제에 좋은 이야기들은 나오는 게 맞잖아요. 오늘 또 관심주도 이쪽에서 체크해 주셨던데 5월에 대장주 되나요, 엔터주? 일단은 분위기는 좀 이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한한령 뭐 해제 수순으로 일단은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5월달 한국, 중국, 일본이 황금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아마 전체적으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중국 소비주 일부 쪽으로는 아마 분위기가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중심의 엔터주 같은 경우는 지금 4월달부터 분위기를 현재 이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특히나 하이브가 실적이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반대 현상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최근 시장 구간에서는 아마 엔터주가 가장 안정적으로 우상향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준비한 종목이 제가 엔터주이잖아요. YG 엔터테인먼트. 왠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1분기 성적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모멘텀만 보고 가져오신 건지. 왜냐하면 1분기 성적표가 지금 하이브 말고는 아무도 안 나왔잖아요. 네네. 컨센, 하웨, 부합 다 이렇게 엇갈린단 말이에요. 네네. YG 어떤 포인트예요? 아마 1분기 실적은 다 안 좋을 겁니다. 일단은 기대감이 너무 컸었고, 그리고 그 아티스트들이 어떤 복귀를 해서 활동이 반영되는 게 그게 1분기부터는 조금 그게 반응이 크게 크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미미한데 이게 하반기에 좀 기대감이 클 겁니다. 아마 수치가 좀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2분기까지는 일단 기대감을 좀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뭐 드림 콘서트가 9월 달에 이제 예정이 된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펙스라는 그룹이 이제 9년 만에 중국 본토 공연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감안해 보게 된다면은 네. 이런 것들이 결국 중국 소비주 내에서도 엔터 쪽이 좀 더 큰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YG는 어디까지 가요? YG는 일단은 1차 목표가는 77,000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77,000원 정도 잡고 손절가는 6만 원 정도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67,000원 이하인데 지금 호가 보니까 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의 상승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77,000원까지 목표가 일단 잡아주셨는데 추가 전략 좀 더 본장에서 여쭤볼게요. 자, 오현진 팀장님께서는
죄송해요, 팀장님.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더 잘 기억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주셨는데 사실 이번 주에 실적이 있기도 한데 바이오가 최근에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어떤 포인트로 좀 접근하면 될까요? 이게 저는 이제 시장이 살짝 쉬어갈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어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쉼없이 좀 달려왔기 때문에 약간 눌림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신규 접근을 할 때 기술적인 부담이 적은 종목을 공략하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조정이 나온 시기를 한번 매수 기회로 잡아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일단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인 램시마의 SC 제형, 램시마 SC의 매출 확대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SC 제형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직접 투약할 수 있기 때문에 편의성이 크게 끌어올려졌죠. 그래서 램시마가 기존의 블록버스터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램시마 SC가 이걸 이어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의 바이오시밀러 국내 임상 3상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2년간의 임상이 진행이 되고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하게 됐을 때 시밀러 부분에 큰 폭의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지난달 말에 1,000억 규모의 추가 자사주 매입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누적 취득하는 자사주 규모가 4,500억 원 수준으로 작년 자사주 취득 규모 이상일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올해 자사주를 소각했거나 소각 결정이 8,000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으로 인한 하반 경직성 기대감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수준부터는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17만 5천 원, 손절가 15만 원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효과 구간에 튀어오른 쪽 있을까요? 오늘도 중국 소비주, 엔터 다 좋습니다. 지수는 내림세인데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네요. 신세계, 호텔신라 상승불 들어와 있고요. 실리콘2 1%의 강세 움직임, 코스메카 코리아도 2%대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 1.5% 올라가면서 필러 4월 수출도 좋았었거든요. 강세 움직임으로 대기하고 있는 모습 확인됩니다. 2차 전지는 내리면서 조금은 엇갈려 있는 시세, LG엔솔은 빨간불, 에코프로비엠은 2%대 약세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장 문 열고 이야기 이어갈게요.